영유왕을 죽여버립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일은 그 후에 일어납니다. 도랑에 버렸다. 아유. 자, 최고 권력자인 연개소문 집안이 왜 고구려 멸망에 영향을 줬을까요? 자, 그걸 알려면요. 우선 연개소문 가문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겠습니다. 연개소문은요, 고구려 최고 가문 중 하나에서 태어났는데요. 무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고구려 최고 관직, 지금으로 본다면 국무총리급인 대대로와 망리지를 역임한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이제 국무총리를 지칭하는 이름이 대대로 망리지. 이걸 역임했던 그런 분들이라는 얘기죠. 이 연개소문에게는요, 넘기 힘든 큰 장벽이 하나 있었어요. 장벽이요? 다 완벽한 것 같은데. 그죠?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 고구려의 다른 귀족 세력들이 연개소문이 최고 관직에 올라서는 걸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왜지? 왜 그러지? 연개소문은 마땅히 그 지위를 계승하고자 했지만 국인은 연개소문의 성격이 잔인하고 포악하다고 생각하고 그를 미워하였으므로 그 지위에 오를 수 없었다. 그런데 연개소문을 반대한 이 귀족들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연개소문 집안에 너무 많은 권력이 몰린 것을 경계했던 겁니다. 이 가문의 권력을 지키려는 그 욕망이 아주 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개소문은요, 다른 귀족들에게 내가 잘못했소 라고 납작 엎드립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연기한 거네요. 네. 물러났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힘들게 관직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겨우겨우 관직에 오른 연개소문은요, 그 후 고구려에 엄청난 파장을 부를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날은요, 연개소문과 그의 병사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얼마나 잘 훈련됐는지를 보여주는 열병식이 열병식.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고구려 유력 조정 대신들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이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열병식을 하던 연개소문의 병사들이 칼을 들고 연회장으로 갑자기 뛰어든 겁니다. 뭐야? 뒤집었네. 열병식장은요, 한순간에 비명이 난무하고 이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사륙의 현장으로 돌변합니다. 감이 좀 오십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 지금 연개소문 부하들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하고 죽어간 고구려의 대신들이었습니다. 네, 기록에 보면 대신급들 100여 명이 희생되었다 이런 기록도 있고요. 와, 아니, 아마 당시 조정을 구성했던 그런 원로급, 장령급들 이런 대신들이 다 희생되었다고 볼 수 있죠. 뭐야, 일종의 이거? 세대 교체가 된 수밖에 없는 그런 희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순식간에. 네. 충격적인 건데. 예. 그런데요, 연개소문의 잔인한 사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지? 자, 연개소문의 다음 행선지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고구려의 왕, 영유왕이 있는 궁궐이었습니다. 그는요, 곧바로 자신의 병사들을 이끌고 왕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영유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일은 그 후에 일어납니다. 또 그것보다 충격적인 게 있나? 궁궐로 들어가 왕을 시해하고
왕의 시신을 잘라 여러 토막으로 내고 도랑에 버렸다. 아유. 이날의 잔인한 사륙은 바로 연개소문이 계획한 쿠데타였습니다. 아, 아니 교수님 그러면 이 연개 소문이 이런 끔찍한 일을 한 이유가 혹시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 기록이 좀 끔찍하죠. 너무 끔찍해요. 이 중국식 기록인데 연개 소문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식 기록을 우리가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지만 이제 저런 표현들이 나오는 걸 보면 상당히 당시로서는 강렬하게 일어났던 어떤 권력 투쟁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대신도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을 죽였고 결과적으로 연개 소문이 권력을 지키기 위하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그 야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자, 이후요 연개소문은 자신이 죽인 그 영령의 자리에 그 영령의 조카였던 보장왕을 세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왕은요 허수아비일 뿐 연개소문이 실질적인 고구려의 지배자였습니다. 아, 쿠데타 이후 이 고구려의 권력을 장악한 연개소문, 이제 고구려 내부에서 연개소문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은 있다 없다? 없다. 아무도 없다. 없다라는 다 것이죠. 처리했다. 하루아침에 고구려 땅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견제는요, 고구려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있었습니다. 자, 그걸 알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세기 지도입니다. 자, 당시 이 고구려를 위협하던 강력한 나라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고구려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중국의 당나라였습니다. 사실 중국의 나라들이 이 고구려를 노렸던 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당나라 이전에 중국 대륙을 지배했던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나라가 바로 수나라입니다. 이 수나라 역시 무려 11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하기도 했습니다. 110만.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그죠? 612년 중국 수나라의 군대를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 지금의 청천강 일대에서 크게 승리하면서 수나라를 물리쳤습니다.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리고 618년 수나라의 뒤를 이은 나라가 바로 당나라였던 당나라.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고구려의 위로는 중국의 당나라가, 또 이 고구려의 이 아래로는 신라가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연개소문에게 뜻밖의 인물이 찾아옵니다. 신라의 실권자 김춘추입니다. 아,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동맹이었습니다. 이 당시 신라는요, 백제 의자왕의 공격으로 수십여 개의 성이 함락되면서 정말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춘추는 바로 이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을 나라를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김춘추가 동맹을 위해 찾은 곳, 그곳이 바로 고구려였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김춘추를 맞이한 연개소문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신라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중령은 본래 우리의 땅이니 너희 신라가 만약 중령 서북의 땅을 돌려준다면 군사를 내주어 도와줄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신라가 땅을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중령이 어디죠? 자, 이곳 중령은요, 경상북도 영주와 충청북도 단양군 사이에 있는 고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강 상류에 있는 정말 금싸라기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 내놓으라는 거죠. 우리가 내놓으라 도와주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상황입니다. 연개소문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지지 세력이 많지 않다 보니
이 김춘추를 압박해서 만약 한강 유역을 되찾게 된다라고 하면 이 정권을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 제안을 받은 신라의 김춘추 과연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대왕께서는 이웃과 친선하는 데엔 뜻이 없으시고 단지 이렇게 사신을 위협하여 땅을 돌려줄 것만을 요구하십니다. 신은 죽을지언정 다른 것은 알지 못합니다. 땅은 주지 않겠다 이건가요? 그렇죠. 강경하네요. 입장 알겠죠? 김춘추 입장 알겠죠? 네. 결국 김춘추에게 연개 소문의 제안은 죽을지언정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던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연개 소문은 크게 분노합니다. 그렇죠. 연개 소문은요 바로 신라에서 온 그 김춘추를 가둬버립니다. 신라나 김춘추로 하여금 다시는 고구려와 연개소문과 외교적 교섭을 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한 셈이죠. 그렇죠. 결국 연개소문의 첫 번째 외교 정책은 실패에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후요 포로로 잡힌 김춘추가 간신히 탈출해가지고 신라로 돌아갑니다. 이 외교적 선택은 훗날 고구려의 운명을 바꿔놓는데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쿠데타로 고구려의 실권을 장악한 지 약 1년 반 만에 누군가가 고구려를 청벌하겠다라고 선언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앞서 우리가 도착해서 본 무덤의 주인공이기도 했던 당태종. 아까 처음에 나왔던 처음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태종이 연개 소문의 이 행동을 문제 삼아서 고구려 정벌을 선포한 겁니다. 자, 대체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연개 소문은 그 나라의 군주를 시해하였고 그 나라의 대신을 죽였고 이러니 토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당태종은요, 연개 소문이 고구려의 임금과 대신들을 죽였다는 명분으로 고구려에게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오. 근데 왜 얘가 혼내줘요? 당태종은 천하 사방을 다 평정하려는 그런 야심을 갖고 있었던 군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동쪽에 있는 고구려도 당에 굴복시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근데 고구려를 침공하려면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명분으로 적절한 게 바로 연개소문의 쿠데타였죠. 그것이 이제 당태종이 강경하게 원정을 추진했던 명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좀 황당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이 당태종은요, 연개 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바로 당태종도 자신의 형과 동생을 죽이고 쿠데타로 왕위에 오른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형과 동생을 내로남불하네요. 바로 여당 전쟁. 선전포고 이후 1년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645년 4월 당태종은요, 최신형 무기와 20만이 넘는 군사를 이끌고 직접 고구려로 쳐들어옵니다. 그렇게 육군은 물론이고요, 수군까지 몰고 옵니다.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무서운 기세로 진격해오는 당나라 군대. 이 당나라의 총공세에 아주 중요한 이 성을 결국은 빼앗깁니다. 연개 소문에겐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동성은 고구려 철벽 방어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이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었던 곳이 바로 요동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요동성을 결국 당태종한테 빼앗겼으니 고구려한테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요동성을 빼앗고 기세 등등해진 당나라 군대, 그들의 다음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평양. 평양. 그렇죠. 자, 그런데요. 수도인 이 평양성으로 향하기 전에 꼭 점령해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 어디입니까? 안시성. 맞습니다. 바로 안시성입니다. 645년 6월 20일 당태종과 그의 군대는 안시성 앞을 가득 메웁니다. 결국 당나라군은요 안시성 문을 열지 못합니다. 대단하다, 대단해, 대단해. 왜냐하면 이 안시성은요 그 험준한 이 산 능성을 이용해서 성벽을 축조했기 때문에 사실 공격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안시성의 성벽은요 흙과 돌을 이용해서 쌓은 이 토축 성벽이다 보니까요 쉽게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성벽을 부수는 포차 공격도 버텨냅니다. 이러다 보니 점점 이 안시성 전투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안시성에 있는 고구려 사람들에게 이상한 장면이 포착됩니다. 뭐야? 어떤 장면인지 한번 보시죠. 그래 뭐 있었어 여기서 그쵸? 여기서 뭐 했는데? 아 진짜 저게 얼마나 인원이 많으면 무식한 전술인데 저걸 해내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반적인 공격으로는 이 당나라군이 안시성의 성문을 뚫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당나라군은 안시성 성벽 높이까지 토산을 높게 쌓은 뒤 그 토산을 올라서 성벽을 넘어서 안시성을 쉽게 공격하겠다. 라는 목적에서 이 토산을 쌓은 겁니다. 하루 8,00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서요. 무려 60여일 동안, 2달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토산을 쌓은 당태종과 그의 군대. 드디어 토산이 높게 완성이 됩니다. 이제 안시성의 운명은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 같았습니다. 자, 여기서 당나라와 고구려의 운명이 좌지우지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때 우르르르르르르 꽝 하는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바로 60일 넘게 쌓은 당나라의 토산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대박. 자, 이 상황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토산이 무너지면서 안시성 성벽 한쪽이 부서지거든요. 이때 토산이 안시성 성벽과 살짝 연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 고구려군은요, 당황하지 않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재빨리 성이 무너진 곳으로 신속하게 달려나가 싸웁니다. 그리고 우왕좌왕하는 이 당나라군을 계속해서 무찌르죠. 결국 그 토산을 점령합니다. 아, 그 나와서 토산까지 점령해요? 네. 그 뒤 3일 동안 이 당나라 대군은 토산을 빼앗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시성 고구려군은 이를 막아냅니다. 와. 결국 645년 9월 18일 당태종은 전군 퇴각 명령을 내립니다. 고구려를 손에 넣을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했던 이 당태종, 비참하게 패배한 뒤 쫓기듯 당나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결국 여당 전쟁은 이렇게 연개 소문이 이끄는 고구려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이는 쿠데타 이후 불안했던 연개 소문의 권력이 더 튼튼해지는 계기가 된 겁니다. 여당 전쟁 승리 이후 본격적인 연개 소문의 시대가 시작됩니다.